오늘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거운 이야기를 전달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출연연 R&D 예산이 무려 25% 삭감되었고 이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출연연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아 운영하는 그러니까 정부 연구기관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과학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이랑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솔직하게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뭐 정부 소속은 아니지만 지난 4년 동안 약 한 80번 정도의 협업을 했고 꽤 많은 이제 출연연이랑 정부 직속 기관들과 협업도 했으며 또 관련하여 강연이라던가 인터뷰, 심사 및 자문도 여러 차례 수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관련 심사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한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출연연의 한 연구원님이 앞에서는 과학기술 육성한다면서 며칠 뒤에 예산 삭감한다는 거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더라 라며 울분을 토하셨어요. 언론사들한테는 여기 방문해가지고 격려했다, 저기 방문해서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내보내고 홍보하면서 가장 중요한 돈은 줄여버렸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9.1%예요. 99.1%예요. 우리나라 연구들이 100개 중에서 무려 99개가 성공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나라가 성공할 만한 연구 위주로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실패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초격차 기술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성공률이 0.01%인 연구에 도전해야 나온대요. 어려운 연구에 도전해야 파괴적인 혁신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로 실패를 용서하잖아요. VIP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초격차 기술에 도전한 연구자분들,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을 한 연구자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말이죠, 섭외를 위해서 제가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한 정부기관 연구원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박사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초격차를 이뤄낼 수 있는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원분들을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요번에도 출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은 답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출연연 퇴사를 하고 최근에 사립대학을 옮겼어요.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국회 도움도 좀 받고 싶어서 한 번은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부 정치인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정치나 정부가 기술의 흐름을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투자하는 나라만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몰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인지 아세요? 후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아두고 GPT 물어보면 이름만 들어봤고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써본 사람도 손에 꼽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것이 정말로 좀 인상 깊었어요.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분들조차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명문대에 진짜 감사하게도 제 깜냥에 안 맞게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가르쳐드릴 부분이 감이 없다 보니까 참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웠는데, 한 박사과정 연구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게 아직도 정말로 진심으로 제 가슴에 와닿아서 기억이 나요. 박사에서 월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물론 어디 가서 돈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국내 최고 명문대 박사님들조차 졸업 후의 장래 선택에 있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걱정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에피소드들에 우리나라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출연연에 관련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1조 2445억 원을 요구를 했대요. 2023년보다 딱 5%만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정부한테. 그리고 우리나라 VIP분들께서는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매우 긍정적이셨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편들지 말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 미국이 중국을 욕재면서 EU도 가세를 했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들 모두 10군데 전부가 다 기술직 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등등.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역대급으로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당연히 VIP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웬걸? 딱 뒤돌고 나니까 현상 유지는커녕 25% 삭감해버렸습니다. 제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여러분 월급이 300만원 있는데 내년부터
225원이 된 겁니다. 연구비 4분의 1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론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정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산을 뭐 서로 나눠 먹고 낭비하는 행위를 이제 VIP께서 카르텔로 규정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다고 하죠. 물론 예산 함부로 낭비하는 거 정말 화가 나는 일이긴 합니다. 정말로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출연연들은요 말해도 되나 이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가 수천 명 수준에 조회수는 영상당 수십 회 수준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댓글도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국민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스탠스죠.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채널들이 운영비로 한 해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수억 원을 지출합니다. 제가 한 번은 모 출연연에 이제 전화를 해서 홍보팀에 제가 이번에 그 땡땡땡 박사님 연구를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봤으면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뭐 별 큰 이유가 아닌데 수동적이시길래 다른 관계자분한테 제가 이제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이게 사실은 일이 추가되면 귀찮아지니까 그런 것으로 좀 보여요 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진짜로 안 됐어요. 왜냐면 조회수 100도 안 된 영상에 수억 원을 지출을 하면서 수십만 명에게 별도의 홍보비도 받지 않고 연구자분을 순수하게 시청자들에게 알려보고 싶다는 요청 자체가 귀찮아서 거절을 한다는 게 정말로 기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연구자분들의 연구 성과가 유명한 채널에 소개되어 수십만 명에게 노출이 되나? 뭐 그렇지 않나?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무엇보다 제가 촬영하러 온다고 하면 그거 대응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로우신 거겠죠. 그런데 홍보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에 관심이 많이 없어 보인다고 저는 여기 현업자로서 적나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부기관 광고 올렸거든요. 자꾸 요거는 좀 지워달라고 하시고 뭐 저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칭찬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러길래 제가 근데 그러면 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고 반응도 안 좋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제 의견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진짜 대폭발을 했고 시청자 반응도 엄청 좋았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기관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자 반응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들의 홍보행사 부스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기관 이제 복도에도 이제 제 영상을 틀어둘 정도로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존경하는 전국의 출연연, 뭐 국립대학 홍보팀 그리고 VIP님들 조회수 300도 안 나오는 정부기관 채널에 수억 원 들여서 영상 몇 개 올려놓고 국민의 열세를 낭비하기보다 진짜 오거닉 시청자 수십만 명이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아보시는 것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감히 좀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효과가 없는데도 올해 돈 안 쓰면 내년에 줄이니까 수억 원씩 진짜로 이상한 데다가 지출한 행위,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과제를 신청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어서 정부기관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요즘 트렌디한 연구 위주로만 과제를 신청하고 그것만 선정하는 행위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라고 저는 좀 주지넘지만 감히 생각해봅니다. 물론 대한민국 넘버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연구자분들도 엄청나게 선진적이시고 기관장님부터 홍보팀 모두 진짜로 오픈마인드라서 늘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이스트도 정말 감사합니다. 늘 도움을 많이 주시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교수님들이랑 행정본 팀이 정말로 좀 대단하다고 느끼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드리면 칭찬 몇 가지 하고 넘어가면요, 늘 이제 지원과 도움을 아껴주시지 않는 삼성전자도 또 SK하이닉스도 역시 인류 기업은 다르더라고요.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또 여러 이제 대단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계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자들이 돈 없어도 알아서 연구하고 알아서 살아남길 바라는 신성 같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23년 R&D 연구에서는 31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정부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총 몇 명이죠?
15,850. 네, 15,858명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딱 11명 늘었대요. 왜냐? 인건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아서 출연진 입장에서는 연구자를 더 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정부기관 연구자들은 인건비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 연구기관이 한 500억의 인건비를 받았다고 합시다. A 기관은 더 우수한 연구자를 뽑고 싶어서 연봉 2억 원씩 250명을 뽑고 싶고, B 기관은 물량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연구를 해야 돼서 5천만 원씩 1000명을 뽑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저 하나의 힘은 너무나 미미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주고, 과학자들이 혹여나 연구 성과가 좀 안 났더라도 괜찮습니다, 더 해봅시다 하고 격려를 해주어야 초격자 기술이 나오고, 실패를 지적하지 않고 응원해줘야 파괴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기관 연구자 1,050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 1,050명이 정부 연구소에서 떠났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삭감만은 아닐 겁니다. 대만에 TSMC 하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있고, 중국이 침공을 못하는 것이 바로 2023년 오늘입니다. 우수한 과학기술의 존재가 그 나라의 생존을 결정하는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해결해야 할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보여주기 사업들의 예산 삭감이며 효과가 없는 전시행전의 중단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